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오늘은 남보다 더 민감한 사람들과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담실에서 최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겪는 사람 또는 신체화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감한 성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민감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의 공통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시 대표적인 것으로 성격적 민감성 또는 예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다 할 때 영어로는 sensitive하다 그렇게 말하고 sensitivity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눈치를 채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감정을 느끼면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성 또는 예민성은 선천적인 것이기에 가족 DNA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민감성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입고 남들에게 피해를 당하기는 쉬워도 절대로 남에게 나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얕보이고 무시당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주장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당하게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다는 것이죠. 특히 남들이 싫어하거나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요구나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양보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고 삼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성격과 합쳐지면서 이 주장성이 약하다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만 입고 당하면서도 참고만 살아가는 습관의 기반이 되지요. 그래서 평소에 가슴 속에는 늘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나쁜 환경의 집안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환경의 집안이란 것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안, 부모님의 알코올 문제나 폭력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다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집안,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편부모 밑에서 살면서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등등 늘 긴장과 불안 등의 스트레스가 만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 환경과 별도로 학교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인데 여기서는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의 문제를 포함하는 일반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공통성은 자아 강도,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아 강도는 앞의 어떤 다른 얘기에서도 이미 설명되었습니다만 자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역경 앞에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자기가 원하고 목표로 하는 길로 자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곧 자아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아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영어에서 resilienc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성향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쉽게 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새롭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약할 때 상처를 입고 넘어진 상태에서 나지 못하고 트라우마 상태로 또는 무기력 상태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 내성에 대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내성이란 것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성향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죠. 이 스트레스 내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욕구 좌절 내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성이란 것은 인내한다고 할 때 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강한 것은 강하다는 뜻이죠.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쇠덩어리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내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반면에 그 상황에서 울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하기를 포기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만큼 내성이 약하다는 말도 되지만 자아 강도가 약하다, 회복 탄력성이 낮거나 약하다 라는 말로도 설명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의 서두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 즉 성격적 민감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이자 권위자는 미국의 일레인 아론 박사인데, 그녀는 성격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을 HSP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HSP란 Highly Sensitive Person 이란 영어 단어의 첫자를 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민감한 성격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학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책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HSP 책은 미국 심리학 분야에서 15년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리학에서 HSP의 사람을 내향성, 소심한 성격, 신경증 등의 특성과 함께 특히 남자다움을 의미하는 숫기 없는 사람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론 박사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심리학적 차원에서 단연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의 15 내지 20%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HSP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예민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HSP들은 좋지 못한 여건이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남다른 특성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는 숫기가 없다고, 마음이 약하다고 야단맞고 재촉받으면서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부모나 선생님의 지나친 강요에 의해 크게 상처입고 좌절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그 예민성 때문에 멘탈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불안하고 놀라고 긴장하다 보면 멘탈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쉽게 상처를 잘 입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평균 이상으로 심한 실패와 좌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실패나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력이나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더 큰 실패, 좌절의 상황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HSP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한 멘탈을 가진다면 상처나 스트레스, 심지어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직관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하며 순간 판단력도 빠릅니다. 그런 점에서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높다라는 그런 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살리고 또 어려움과 역경을 강한 멘탈로 잘 극복할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사회나 국가나 또는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실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느냐,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느냐, 그런 습관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이 이야기는 다음 어떤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